안녕하세요. 주거 인테리어 전문가 그룹 홈파베르 디자인의 황슬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가영동에 위치한 동신 대야 아파트 37평형이고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집이어서 전체 철거하고 확장을 진행한 현장이고요. 최대한 깔끔한 분위기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진행한 현장이어서 천천히 현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문을 설치하지 않고 이 공간을 이렇게 여기 방 안쪽까지 확장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기역자로 하게 되면은 너무 심심해 보일 수 있어서 라운드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주었어요. 라운드로 만들면서 이 코너 부분은 벤치 형태로 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고요. 센서 조명이랑 그리고 이쪽에 라인 조명들을 같이 포인트를 주어서 현관 공간을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좀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 현장입니다. 이 신발장 하부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신발장을 띄워서 시공을 했고요. 공간이 너무 이제 좁아 보이지 않게,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천장이 높지 않아서 이 공간감 자체를 조금 더 환해 보일 수 있게 현관에 조금 포인트를 많이 주었습니다. 신발장도 손잡이를 돌출시키지 않고요. 문을 파서 손잡이를 이렇게 매립시켜 주었어요. 현관에 있는 포인트는 라운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신발장이 조금 라운드, 상부 조명, 원형 등 거울, 아치 형태 포인트들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했고요. 현관에 왔을 때 이 바닥 타일의 테라조 느낌과 그리고 거실에도 테라조 타일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이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저희가 연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름 마감이나 도배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 도장 마감의 느낌을 현관까지 연장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분전함, 두꺼비집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공간을 보통은 플라스틱 커버로 해서 예쁘지 않게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목공으로 뚜껑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전 아파트 형식이다 보니 레이아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주방, 거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저희의 조금 목적이었고 현장의 조금 숙제였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도 가벽을 더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속에는 조금 공간이 떠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이 공간을 최대한 일자로 맞추고 이 천장에도 보면은 매립 조명을 넣었어요. 거실 확장 부분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지는 공간을 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실을 확장을 했어요. 원래는 발코니 공간이었는데요. 이 확장부에다가 테이블을 두고 펜던트를 설치해서 이 공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이 집의 컬러 톤들이 톤온톤 컬러들로 저희가 최대한 매치를 했거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으로 해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 컬러들에 맞춰서 이 전체 벽면과 테이블 컬러, 펜던트 디자인을 제안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거주하실 고객님들은 집에서 일할 것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카페 같으면서도 아늑한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게 또 저희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천정 조명을 했을 때 메인 등을 항상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의 인테리어 트렌드하고 이 집의 컨셉은 라인 매입 등하고 그리고 매입 등을 많이 달아서 조도는 충분히 확보하면서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문의 형태는 문 틀이 있고 문선이 이 문을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라인도 안 맞고 색상도 다르고 같은 마감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선, 문틀을 다 없앤 도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장 작업을 했어요. 도장이 알고 계시는 페인트 작업인데 벤자민 모의 스커프 X 제품을 사용해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걸레바지가 없고 마이너스 몰딩으로 만들었어요. 몰딩과 걸레바지가 없는 형태로 해서 선들이 정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실리콘을 그냥 여기에다가 반투명이나 흰색 이렇게 실리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색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 벽면에 있는 도장과 같은 컬러로 여기에다가 조색 실리콘을 사용한 현장이에요.
여기는 비디오폰이 원래 있었던 자리인데요. 가벽을 만들면서 이 비디오폰의 위치하고 스위치의 위치는 이쪽 벽면으로 옮겼어요. 전체 벽면이 저희가 다 목공으로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벽면에 비디오폰과 스위치를 옮겨서 원래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비디오폰의 위치를 가려놓은 현장이에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맞춰서 이쪽에 있는 수납장들은 다 라인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걸레바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키 큰 장에 걸레바지 높이를 맞췄고요. 이 색상이 똑같은 컬러를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비슷한 컬러로 해서 최대한 컬러들을 맞춰주었고요. 여기 돌출되어 있는 손잡이도 저희가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 손잡이에 맞춰서 이쪽에 있는 손잡이도 최대한 조금 같은 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맞춰주었어요. 빌트인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가 60cm인데 이쪽에 있는 키 큰 장 수납장들은 다 60cm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다 라인을 맞춰서 디테일을 맞춰주었고요. 그리고 상부에도 보면은 마감재라고 하는 서라운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서라운딩을 없앴어요. 없애서 최대한 빌트인처럼 보여지게, 원래 있는 가구처럼 보여지게 저희가 라인을 맞춰놓은 현장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용하실 고객님이 두 분 다 키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높이보다는 조금 높였고요. 상판을 두꺼운 상판이 아닌 얇은 상판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주방창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일반 여닫이 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벽면에도 일반적인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이 상판하고 같이 일체감이 있게 대리석 마감으로 저희가 마감을 해줬고요. 이 창호하고 이 라인하고 저희가 맞춰서 작은 거라도 올려두실 수 있게 선반까지 만들어드렸어요. 선반도 일반 직각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어가지고 좀 디테일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쪽 부분, 주방에 후드도 이 안쪽에 빌트인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옆 공간에도 간단한 거는 수납하실 수 있게 최대한 공간 활용을 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후드가 흡입하는 것 때문에 더 높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는 후드 라인에 맞춰서 수납장을 다 일자로 만들어줬고요. 뒤쪽에는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환하게 쓰실 수 있게 분위기를 연출해드렸어요. 주방에는 하드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첩을 하드웨어라고 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블럼사를 사용해서 이런 세게 닫아도 살살 닫히게 되어 있는 댐핑 기능, 서랍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면 세게 닫아도 살살 닫힐 수 있는 레일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주방에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막으면서 이쪽에 선반을 제작해드렸어요. 이쪽에 세탁기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세탁기 옆에 수납할 수 있는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것들을 올려두실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타일 교체하고 벽면에 세라믹 코트 작업 진행했습니다. 안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안방 공간은 문을 다 없앤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문 하나로 해서 이쪽 안으로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 게이트의 형태를 반 아치형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보통은 동그랗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반만 해서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주었고요. 드레스룸의 경우 설명드리면, 드레스룸에도 이런 컬러들을 저희가 다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서 고객님이 갖고 있는 옷 수납량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쪽에는 긴 옷 수납, 그리고 이쪽에는 자주 입는 옷,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는 조명을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시장 같게 저희가 연출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는 서랍들도 만들어서 내부에다가도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 두 분이 다 키가 크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높이보다는 조금 높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관에 있었던 조명 포인트를 이쪽에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 손잡이도 주방 쪽에 있었던 손잡이의 미니 버전이에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컨셉 포인트들을 조금씩 디테일들을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던 공간이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내부에 있는 색상이랑 오픈 드레스룸에 있는 색상이랑 통일을 해서 컬러를 또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 조명 레이아웃도 말씀을 드리면
드레스룸이지만 저희가 다 메인 등은 없앤 형태로 제작을 했어요. 메인 등을 없애고 이 붙박이 설치될 이 앞쪽 라인에 해서 메인 등을 저희가 다 개수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안방도 드레스룸과 같이 포인트를 반마치 형태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포인트가 이쪽에 침대 프레임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이쪽 헤드 부분 같이 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테리어로 해서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필름 마감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은 좀 디자인 포인트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라인들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인테리어 마감재로 템바보드라는 마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템바보드를 붙인 거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침대 프레임과 그리고 이쪽에 서랍장, 그리고 이 공간은 조금 아늑해 보일 수 있게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콘센트를 숨겨서 스마트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고요. 안 쓰실 때는 닫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같은 공간은 저희가 최대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벽면에 있는 도배지를 도장의 느낌이지만 제일 아늑한 컬러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도배지 컬러에 맞춰서 이런 걸레바지 색상도 제일 비슷한 컬러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골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걸레바지 톤이랑 그리고 안방 욕실에 있는 문까지 같은 컬러로 해서 저희가 필름 작업을 한 현장이에요. 요즘에는 저희가 스위치에 포인트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르그랑 아테오 원형 스위치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안 보이는 콘센트는 좀 저렴한 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르그랑이라고 하면은 수입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보이는 쪽에는 예쁜 스위치를 설치를 해드렸어요.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컬러들을 다 매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따뜻한 색의 그레이 원베이지 톤을 저희가 골랐고요. 이런 타일에 간지가 없으면은 심심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작아서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는 타일을 저희가 골랐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저희가 조금 했어요. 원래의 샤워부 위치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는 샤워부 위치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보통은 세면대도 굉장히 이 사이에 들어가면 작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보통 설치되어 있는 거는 겸용 수전이라고 해서 세면대 수전도 쓸 수 있고 샤워 수전도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조 변경을 하면서 공간을 나눴습니다. 물 튀기지 않게 파티션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만 있으면 저희가 심심할 수 있거든요. 큰 물이 다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파티션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이쪽에 있는 세면대는 언더풀 형태로 저희가 만들면서 진짜 돌로 대리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타공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 부분에도 이제 색상을 조색 실리콘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컬러들을 다 맞춰놨고요. 아래쪽에도 청소용품 같은 거를 올려놓고 쓰실 수 있게 단차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는 좁은 형태의 긴 거울로 제작을 해드렸어요. 샤워하면서도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제품들 올려놓고 쓰실 수 있게 매립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타일이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일 면이 보이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공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각치기 졸리컷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 만나는 그 타일 부분을 45도 각치기를 해줘요, 서로. 그렇게 되면은 만나는 게 조금 얇은 부분이 만날 수가 있어서 타일 만나는 부분에는 다 졸리컷으로 해서 시공을 한 현장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지는 구멍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그냥 스텐 유가로 하게 되면 저렴해 보일 수 있어서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유가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게 디테일을 잡았고요. 작은 욕실이 아늑해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조명의 역할도 하거든요. 이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노솔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SMC 천정제가 아니라 욕실에 쓸 수 있는 이노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명들도 전구색으로 해서 좀 노란색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저희가 연출해드렸어요. 지금 이 공간 자체는 사이즈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렸고요.
작지만 이렇게 조금 알차게 만들어 드렸어요. 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너무 커지고 문 여는데 불편하실 수 있어서 짧지만 조금 긴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푸시 타입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장으로 만들어서 물이 닿아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 공간은 서재인데요. 발코니였던 공간을 저희가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우수관이 있어요. 우수관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가 있는 빗물 빠지는 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숨기기 위해서 책장을 여기 라인에 맞춰서 짜드렸고요. 그리고 현관에 있는 라운드 형태를 여기에도 같이 포인트를 맞춰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픈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 안에는 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을 활용시켜드렸습니다. 이쪽 공간 자체는 라운드들이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조명도 원형등으로 해가지고 같이 맞춰줬어요. 블라인드 색상도 도배지 컬러하고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바닥에 있는 걸레바지 이 컬러도 도배지 컬러하고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조색 실리콘을 사용했어요. 아이방으로 만들게 된 공간이에요. 이쪽 도배지 컬러는 되게 중성적인 컬러로 해서 민트색 나는 느낌의 도배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레바지 포인트들을 같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한 공간인데 벽을 털 수가 없었던 공간이어서 이쪽 안에는 보시면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틀 선반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거실 욕실인데요. 타일을 투톤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주었어요. 위쪽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여기에는 파란색 느낌이 나는 테라조 타일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좀 투톤으로 포인트를 들어가는 현장이고 이런 줄눈도 그레이 색상으로 저희가 다 맞춰드렸습니다.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알코브 선반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안에를 저희가 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조명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렸고 여기에도 작은 샴푸라든지 바디 용품들 두고 사용하실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고객님이 다 키가 크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장의 형태가 다 조금 더 높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조명도 저희가 만들어드려서 작지만 조금 은은한 분위기를 저희가 많이 연출해드렸습니다. 이 젠다이도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조적으로 쌓아서 젠다이를 만들었고요. 졸리컷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린 현장은 깔끔한 느낌의 모던 컨셉의 톤온톤으로 매치한 현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파베르 디자인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